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바로 요즘 핫한 종목이죠. 양극재 업체인 LNF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제를 붙였습니다. 규모의 양극재 LNF. 왜 붙였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4일이고요. 제가 양극재 중에 LNF를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올해 초에는 제가 이제 급등하기 전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양극재 중에 질주소 나홀로 소외된 LNF 수직 계열화가 시급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기사에서 보고 뭐지? 하면서 주가 차트를 봤는데 에코프로 BM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잘 가지는 못했더라고요. 왜 그런가 궁금증이 일어나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이 양극재에 관련된 업체입니다. 매출의 거의 100%고요. 사실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LNF는요, 봐서 허라고 하면 GS, LG와 관련된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만정 회장의 둘째 아들, 화학구 회장의 둘째 아들인 허재용 회장이 관련된 회사인데요. 사실 이제 지분율 보면 전체 23.87% 중에 허재용 회장이 2%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봤을 때 GS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양극재 같은 경우는요. 그림처럼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의 35%를 차지하는데요. 양극재는 배터리의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로 용량 및 출력과 같은 배터리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양극의 특성을 나타내는 할물질로 할물질에 따라 저장되는 전자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니켈은 고용량, 망간과 코발트는 안전성, 그래서 알루미늄은 출력 특성을 달리는데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LFP, 리튬, 인산철,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그러니까 양극재에 어떤 소재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배터리 이름이 바뀌는데요. 사실 이제 LNF는 2007년도에 니켈 비중 50%짜리 NCM 그리고 70%짜리 NCM 그게 13년도고요. 20년도에는요 이제 니켈 비중이 90%인 NCMA 그리고 22년은 니켈 비중이 92%인 NCMA의 양극재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는데요. 그만큼 양극재 업체 중에 LNF 같은 경우는요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90%는 니켈 분율이 90%라는 건데요. 니켈이 담당하는 것은 고용량이고요. 그리고 코발트, 망간은 안전성, 그리고 알루미늄 출력 특성이기 때문에 니켈 함량이 가장 높은 배터리가 조금 더 좋다는 인식 쪽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니켈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2024년의 목표는 니켈 비중이 95%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업체 중에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 하지만 LNF는 자본력이 조금 딸립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은 매출액과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따졌을 때 생각보다 매출액은 어마어마합니다. 5천억, 3천억, 3천억, 9천억, 3조, 1조 3천억. 1조 3천억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거의 5조, 6조까지 되는데요. 거기 반면 영업이익은 딱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영업이익이 19년도에는 마이너스고요. 당기순이익이 이제 20년도와 21년도 마이너스. 그리고 이번 분기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고요. 영업이익은 3%. 생각보다 저는 매출액이 엄청 크길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꽤 많이 나오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낮아서 좀 당황했고요. 보통 반도체 업체, 좋은 업체 공부를 하면요. 어떤 업체는 40%, 30%, 20% 허다한데요. 예를 들어 영업이익 10%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생각보다 좀 한 자릿수라서 좀 놀랬고요. 부채 비율은 177.2%고요. 액면금액은 500원짜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는 국내가 거의 100%고요. 작년은 일단은 해외 잡혔는데요. 사실 고객사별 매출 현황이 가장 중요한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거의 80%를 보낸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분기는 외부 고객의 LG 에너지 솔루션 차지한 비중이 75% 그리고 21%는 SK온이라고 보시면 좋겠지만 이제 주요 고객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꽤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보면 금융부채가 7천억 정도 많고요. 금융수익에서 금융비용을 빼면 722억의 적자,
기타 수익에서 기타 비용을 빼면 기타 수익이 84억으로 많은데 그래도 금융 비용 측면이 더 이제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익잉여금 구성 내용 같은 경우는 5,398억을 고간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NF 같은 경우에는요, 자금력이 좀 딸립니다.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포스코만 하더라도 돈이 빵빵하게 많대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공모금과 사모 자금을 많이 이제 당겼는데요. 현재까지 시설 자금에 이제 받았던 비용 중에 4,539억은 시설 자금으로, 운영 자금은 3,145억, 기타는 7억. 그래서 총 지금까지 7,692억의 이제 공모와 사모를 받았고요. 현재까지 지금 이제 재무제표상에 남아있는 게 제5회 전환사채가 남아있는데요. 999억인데요.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0%입니다. 그 말은 28년 11월 15일 날 우리 주식으로 가져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LNF가 28년쯤 되면은 몇 배의 주가가 올라 있을 거, 기업 가치가 올라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들 업체로. 그래서 전환 가격은 18만 6,802원으로 잡혀 있고요. 여기 한 분 더 참전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JP 모간입니다. JP 모간은 6,628억을 해서 투자를 하고 주식으로 이제 받을 거고, 언제 행사를 하냐 하면은 바로 2030년 4월 16일.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줬을 때 몇 배 이상을 주식으로 받아도 충분할 거라는 거죠. 뭐 이자 됐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자보다는 주식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평가를 했을 때 양극재 업체가 그만큼 커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요. LNF 입장으로는 이래 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외부 자금 수요를 받은 게 1조 4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외부 자금 수요를 받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투자를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년에 0.86%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0.86%가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매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335억을 이제 연구 기술 개발에 투자했고, 이번 분기는 48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고출력 NCM을 나왔던 신제품 개발 시점이 2014년이기 때문에 횟수로 내년을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10년째 되기 때문에 어쨌든 먼저 성공한 쪽으로 보고 투자를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허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이사분들이 10년 넘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정태균님 같은 거고, 정성엽님, 김진명님 등등 많은 분들이 이 재직 기간이 굉장히 긴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1,560명의 보통 평균 근속 연수가 3년 3개월이고요. 일단은 3분기 3개월 동안 받았던 급여는요 평균적으로 1,25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1년에 5천만 원 정도. 당연히 이분들도 또 내부적으로 주식 같은 거 받지 않았을까라 생각하기 때문에 급여 제외하고 또 혜택이 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등기 인원 1인당 3,540만 원, 그리고 이사 7명 총 합쳐서 50억이기 때문에 어떤 가족 같은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임원과 그리고 일반 직원 간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구나. 당연히 뭐 제가 못 버는 뭐 법인카드나 뭐 또 다른 돈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재무제표상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돈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 원가 판매 관리비 측면입니다. 사실 19년도에 적자 났던 이유 중에 원가와 판매 관리비가 102.4% 나왔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99.6%, 95.4%, 93.1%, 97% 매출 원가 비중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거기에 판매 관리비까지 고민이 커집니다. 사실 이거를 줄이지 않으면 사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한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하락입니다. 원자재가 작년까지 어마어마 비싸다고 기사를 때리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요, 엔드 유저 입장으로는 야,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양극재 가격이 이대로야? 그 높은 원자재 가격대 받는 거 아니겠냐라고 한 것 때문에 양극재 가격 하락에 압박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80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을 빠삭하게 알고 있고, 협상 테이블에 왔을 때 현재 원자재 가격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 될 건데 양극재 가격이 과하다, 적다, 뭐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양극재 업체에서는
LNF 같은 경우 이런 엔드 유저와 협상의 테이블 가면 약하다는 거죠. 가격 협상력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양극재 가격 하락의 압력이 좀 있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좀 보면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버는 쪽쪽 신규 시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2030년까지 진짜 계속 신규 시설을 투자를 해서 매출을 크게 극대화시켜야 되고요. 매출의 포지션이 10조, 20조, 30조 늘면 한 자리 수의 영업이익이라도 그만큼 늘겠죠. 그래서 신규 시설을 미친 듯이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13만 톤이고요. 이번에 9만 톤이 합쳐지면 22만 톤까지 됩니다. 근데 이 공장에서는 NCMA 90% 중후반 제품과 단결정 90% 중후반 제품으로 차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목표가 40만 톤이기 때문에 추가로 1조 3천억을 더 들어서 신규 시설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버는 족족 계속 이제 미래를 위해서 신규 시설을 투자를 한다라는 약간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 생각했지만 고간의 돈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무엇보다 일단은 이 기사 양극재 4사 생산 능력 증대 올인이기 때문에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47만 톤, 포스코 피처엠 100만 톤, 에코프로비엠 71만 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40만 톤이 좀 작아 보이는 정도. 그래서 제가 그냥 어바웃으로 일단 9만 톤의 증설 비용을 6,500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18만 톤을 1조 3천억을 드는 겁니다. 26년 목표가 40만 톤이니까. 그래서 이 에코프로 BM 정도만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추가로 2조 3천억. 그래서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3조 6,388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버는 족족 3조 6,388억을 투자를 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외부 수혈도 받겠죠. 아까처럼 표면 이자율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돈을 또 받겠고요. 그래서 그 주식이 나중에 이제 전환 행사하는 시점이 되면 2028년, 2030년도 되면은 그 주식이 더 희석이 돼서 시장에 나오면 주가를 떨어뜨리는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26년까지 40만 톤인데 또 71만 톤까지 한다면 2030년까지 계속 투자를 하겠죠. 최소 7년 이상은 이제 버는 쪽쪽 투자를 한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면 리스크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 투자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반이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투자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같은 거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납품했던 1조 2천억 중에 지금 1,780억 남았고요. 지금 최근에 테슬라 그러니까 보통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 납품하는 걸 이제 테슬라로 직납을 할 수 있는데 2년간 3조 8천억 그래서 1년에 1조 9천억씩 딱 쌓이는 건데 이 양극재 양이 테슬라 모델 Y 53만 대 만들 분량입니다. 53만 대 비중이 어느 정도냐? 올해는 한 분기에 42만 2천, 46만 6천 대를 팔았습니다. 합쳐서 88만 9천 대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대입했을 때 한 분기 정도에 팔 수 있는 양극재 양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올해 목표는 일단은 롱텀으로 50% 성장을 따졌을 때 180만 대 올해 생산을 180만 대까지 할 수 있다고 적혔기 때문에 내년에 됐을 때 53만 대 분량은 한 분기 정도의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의 비중이 된 거라 바뀌어서 LG를 50%, SK온을 20%, 글로벌 전기차 업체 30%. 아까의 그 이제 테슬라에 대한 직납에 대한 양극재 직납에서 잘 되면 꾸준하게 점점 직납하는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 30%는 현재까지는 테슬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LFP, 소디움, 니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제품 개발하는 거 보면은 제가 기사에서 떼었는데요. LF는 이와 같은 전방 산업 변화에 대해서 LFP 양극재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 배터리 업체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테슬라가 LFP를 이제 채용을 해주는 바람에 LFP가 많이 풀리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배터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극재 업체는 신제품 개발을 해야 되고요. 나와서 중국이 지금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조금 선진한 나라이기 때문에 소디움 즉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FP도 소재가 싸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흔한 이제 소금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디움 배터리 양극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 90% 이상 단결재 양극 소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의 칼맥스의 그 하이니켈 양극재 특허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코발트를 덜 쓰고 니켈 함량을 높여 성능과 안전성을 모두 잡은 하이 니켈계 양극재 생산에 활용을 되는 이제 이런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점점 더 니켈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이거 주황색 선은 원재료 조달철, 하늘색 선은 고객철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사실 중국,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 중에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각화를 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소재를 받는 것은 이제 또 미국의 IRA 법안에 저촉이 돼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일단 LS 그룹과 JV, LNF 배터리 솔루션 같이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LS와 LNF 합쳐서 이 전구체를 만든대요.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버물려서 만드는 거고요. 전북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전구체 공장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고, 투자 금액 1조, 그래서 25년부터 가동이고 본격적으로는 29년 12만 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5년만 생각을 하도록 2년, 그리고 29년이면 거의 6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튬은 시노리튬, 즉 홍콩 시노리튬과 JV 전체 MOU를 체결을 해서 두 회사는 25년 양산 목표로 국내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이제 한 번에 공급망을 일어나 시키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구체와 리튬을 합쳐서 이제 양극 소재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LNF가 손을 잡는다는 기사가 나는데요. 레드우드와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북미 단독 진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레드우드 회사는요, 테슬라 공동 창업자인 JB 스트라우베리 설립한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손잡고 이 폐배터리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생각을 해서 요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허니젠과 테슬라와 일론, 제가 자주 보는 이제 유튜브 영상인데요. 제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정보를 많이 받는 유튜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B 스타트업의 인터뷰 주요 내용을 정리했을 때, 중국이 거의 독점인 채굴 정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배터리 재활용이라는 거죠. 사실 현재 중국에서 많은 이제 전기차 소재를 만들어서 생산하는데, 그 사용처가 북미, 한국, 유럽, 그러니까 그 차들이 굴러다니면 언젠가는 또 이 자동차가 멈추면은 이 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도권이 중국이 있다면 머지않은 5년, 10년 뒤에는 그 배터리, 멈추는 배터리를,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이 커지면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배터리의 패권이 이제 줄어들고, 이쪽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이 과정이 이제 솟아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라베르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운 회사 레드우드와 손을 잡는 LNF 입장으로는 10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와 LNF가 중국이 장악 음극재 시장에 도전을 해서 지금 17%인 이 음극재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2025년, 2029년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 총이익률이 18.2%,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9.6%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는 이제 전기차를 대중에게 많이 파는 건데요. 그만큼 원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주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IR 행사할 때 늘 원가 절감, 원가 절감, 원가 절감 말을 하는데요. 왜냐면 언젠가는 일단은 국가 지원금을 못 받는 단계가 올 거고요. 그때 이제 전기차 비중이 많이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테슬라 입장은 4680 배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든다는 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을 훤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왔을 때 이런 LNF 같은 양극재 업체가 소재 갖고 협상 테이블에 이제 협상을 할 때 선택지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엔드 유저 입장으로는 이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전기차 가격이 원가로 간다 한들 마진을 다른 데 남길 수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노력을 추구할 것 같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일어나 공급망 이런 게 LNF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이거 보면서 좀 놀랬는 게, 양극재 업체는 이제 마진율이 한 자릿수인데 결국 차를 만드는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그래도 두 자릿수가 나온다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가가 26만 8천 원이고요. 이제 NH 투자했을 때 현재 평균 수익률이 22.77%,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어깨에 들어가고요. 손실 투자 비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28.2%. 그래서 주가가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주가는 아무도 예측이 못 하니까요. 그렇게 가버리면 사실 뭐 허리, 무릎, 발 이런 가격이 되겠지만은 아무튼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돈이 많고요. 주가가 오를 때는 광기가 얹어지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를 나온다 하면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심 기업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